자, 오늘은 4월달 정기교육 얼룩빼기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교육을 시작한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보통 우리 세탁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열성적으로 강의를 듣고 보는 게 얼룩빼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탁을 하면서 얼룩빼기 뭐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얼룩빼기를 부분적인 얼룩빼기를 해서 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세탁을 하면서 동시에 얼룩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세탁을 하는 과정 속에 얼룩을 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빠지지 않는 얼룩들을 이제 부분적 얼룩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얼룩 제거를 하다 보면은 사고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세탁에서는 그렇게 사고를 안 일으키는데 얼룩 빼기 하면서 상당히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탈색 사고입니다. 탈색. 그 탈색 사고가 무서워서 얼룩 빼기를 하지 않고 얼룩 빼기 약품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얼룩 빼기를 못 해요. 근데 얼룩 빼기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오늘의 교육은 뭐 약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룩의 원리, 그 다음에 얼룩을 빼는 방식, 요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게 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얼룩 빼기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원리를 배우면은 얼룩 빼기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보세요. 두 가지. 얼룩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색소 얼룩, 하나는 오염물질이 묻어서 지방이 포함된 얼룩 물질이 묻은 얼룩. 이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페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얼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얼룩들은 생활 얼룩이 아니잖아요. 생활 얼룩이 아니고 특수 얼룩입니다. 거기에 맞는 약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한 달 기준으로 봐서 실리콘 묻은 게 몇 개가 들어오고 본드 묻은 게 몇 개가 들어옵니까? 그거 중요치 않아요. 몇 개 들어도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김치국물, 커피,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묻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룩 빼기는 제가 얘기했죠. 딱 두 가지. 색소 얼룩, 그 다음에 지방 얼룩. 여러분들 세탁 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세탁 세제. 세탁 세제가 알칼리가 있고 중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요. 세제도 세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 약품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알칼리, 중성, 산성, 여기에 다 준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는 어느 쪽에 강하고 산성은 어느 쪽에 강하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 색깔 얼룩 있죠. 색소가 묻은 얼룩들은 다 산성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산성 약품으로. 그 다음에 지방이 포함된 얼룩들. 우리 의류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흘릴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옷에 묻은 때 있죠. 때는 얼룩 빼기 약품으로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때는 세제로 다 제거가 되잖아요. 세탁하는 과정에서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 옷에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장 옷에 오염물질을 묻히는 게 뭘까? 우리 손입니다. 손으로 옷을 만지고 항상 손으로 가지고 항상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탁자라든지 이런 데서 묻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얼룩이라고 보면 안 되고 때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는 굳이 얼룩 빼기 약품을 지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제에서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세제, 중성세제,
중성세제의 특징이 뭐냐? 지방을 잘 녹이는 겁니다. 지방을 잘 녹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알칼리가 또 잘 제거되는 거. 마찬가지 지방을 잘 녹이는 겁니다. 알칼리 세제도 지방을 잘 녹이고, 중성세제도 지방을 잘 녹입니다.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 중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용성,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얼룩이 묻은 게 지방 아닙니까? 사람 피부에서 나온 지방이라든지, 손에서 나온 지방이라든지, 음식에 포함된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지방인데, 중성세제는 중성세제의 그 전체적인 그걸 보면은, 계면활성제가 다, 식물성 지방 아니면 동물성 지방이에요. 같은 동질성에 의해서 그걸 제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섬유는 안전하게 하고, 섬유에 손상은 주지 않고, 오염물질만 제거하는 게 중성세제의 특징이고, 알칼리 세제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상관치 않고 모든 지방을 다 녹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알칼리의 대명사가 뭡니까? 가성소다죠.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거기 쉽게 말하는 양잿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세차장에 가면은 자동차 휠에 시커멓죠. 그 뿌릴 때 보면 PB1이라고 뿌리죠. 그 PB1이 수산화나트륨을 녹여낸 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녹이잖아요. 잘 녹이잖아요. 잘 녹이지만은 섬유 본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동물성 섬유라든지 모나 이런 것들은 포근한 감이 있어야 되고 거칠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강알칼리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게 닿으면서 때를 빼기 위한 목적으로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섬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 것이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방을 녹이는 성분인 중성세제와 알칼리 세제지만은 이렇게 분야가 다르다. 그럼 얼룩배기 약품도 이제 여러분들 원리를 아시면 돼요. 얼룩배기 약품도 보면은 산성이 있고 알칼리가 있고 중성이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우리 세탁업자들 중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 약품을 무서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약품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약품을 만들어 놔도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께 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많이 없죠. 인터넷 시대가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약품이나 세제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인터넷으로 구입하시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아직도 보면은 좀 지방에는 딜러들, 차에 기름, 필터, 이런 거 싣고 다니는 딜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딜러들이 약품을 소개할까요? 이런 좋은 약품 있다. 쓰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품이 있어도 먼저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권했다가 그거 쓰다가 탈취사고 나면은 거래처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재상들은 약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탁업자가 뭔 약품을 달라 하면 줍니다. 본인 자기가 달라 했으니까 자기가 쓰다가 잘못되면 문제 없잖아요. 그것처럼 약품을 저도 지금 이 업계에 거의 세제 약품만 치고 한 지가 벌써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세제는 많이 나가요. 근데 약품은 진짜 안 나가요. 약품을 그만 안 쓴다는 거야. 무서워서 안 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건 왜? 간단해요. 탈색 사고 때문에. 그럼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기보다 세미나입니다. 탈색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세제와 약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한번 봅시다.
들어가야지 이 화면을 안 가릴까. 자, 얼룩 빼기의 기본. 이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얼룩의 성분과 섬유의 판단. 그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얼룩 빼기는 어떤 쪽을 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얼룩을 뺄 것이냐 아니면 세탁 전에 얼룩을 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탁 들어가기 전에 얼룩을 뺍니까? 세탁 나온 후에 얼룩을 뺍니까? 어느 쪽을 많이 합니까? 세탁 전. 그러면 전철입니다. 전철이. 나머지는 후철입니까? 반반 좀 되겠네, 반반. 근데, 저는 후처리를 권합니다. 왜 후처리를 권하냐면은, 전처리를 하다 보면은, 얼룩이라고 우리 눈에 다 보이면은, 그걸, 한 10가지 얼룩이 있으면 10가지 얼룩을 다 뺍니다. 빼려고 합니다. 그럼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10가지 얼룩이,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전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세탁을 하면은, 그 10가지 얼룩 중에서 한 5가지, 6가지 정도는 세탁하는 과정에 제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개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남는 그것만 후처리로 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덕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후처리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전처리를 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물 세탁을 해야 되는데 면입니다. 하얀 면입니다. 하얀 면에 물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 자동차 기름이 묻었다.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전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 기름이 묻은 상태의 면을 물 세탁을 하려고 하면은 후처리에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고착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제가 물 세탁 세제 중에서는 그 면 같은 걸 빠실 때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은 그 기름성, 지용성 얼룩들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고착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자동차 유연료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일들이 많아요. 식물성 오일 쪽에는 색소가 들어있잖아요. 그 색소들이 그냥 면에 고착이 돼준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육안을 봤을 때, 그럴 때는 이거는 전처리 한다. 그런 게 전처리 개념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음식물 얼룩입니다. 음식물 얼룩인데 굳이 전처리를 안 해도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될 건데 그걸 전처리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특히 요즘처럼 바쁜 성수기 때는 후처리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후처리를 하고 나면은 세탁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 과정에서 보면은 거의 안 빠져나오는 얼룩들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겠어요? 물 세탁에서 안 빠진 거는 유용성이고 드라이클리닝에서 안 빠진 거는 수용성이에요. 그럼 드라이클리닝에서 안 빠진 얼룩들은 약품도 필요 없잖아요. 스팀으로 불어보면 다 나옵니다. 거의. 맞죠? 드라이클리닝 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얼룩이 남아있다. 그건 거의 100% 수용성 얼룩이라고. 허옇게, 눈으로 봤을 때 허옇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스팀눈으로, 약품을 대지 않고 스팀만 불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물세탁을 했는데 남는 얼룩, 그거는 유용성 얼룩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용성 얼룩 같으면 미리 전처리 하는 게, 그 드라이 클리닝 쪽은 후처리가 좋고, 물세탁 쪽은 전처리가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일, 이걸 전처리를 먼저 해야 될까, 후처리를 해야 될까. 그런 건 상관없이, 보통, 어떤 업체는 가보면 무조건 다 전처리 합니다. 무조건 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좋긴 좋습니다. 근데 시간 낭비도 많고, 또 하나,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탈색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전처리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옷에, 면이나, 모나, 실크에, 수용성 얼룩이 묻어 있어요. 그 묻어 있는데, 그것도 약품을 썼어요. 약품을 쓰고, 그 약품이, 100% 섬유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싹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데, 실제 약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덜 빼고, 그냥 드라이 클리닝이었다. 그 드라이 기름에서
그 수용성 약품들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그다음 그 얼룩 때문에 뭐가 생기냐? 탈색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은 후 처리를 기본적으로 한다. 그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그게 나왔습니다. 그럼 물 세탁할 옷은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를 하는데 다 어떤 것을 하느냐? 물 세탁할 옷에 수용성 묻은 거는 굳이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용성 얼룩이 묻은 거, 기름 얼룩이 묻은 것만 전처리해서 물 세탁을 한다. 이렇게 큰 테마부터 먼저 잡으시라고. 우리가 그 세탁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너무 잔잔하게 얼룩 조그만한 거 하나 요거까지 막 디테일하게 잡을 거다 생각하면 이 생산성이 나질 않아요. 그 일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루에 우리가 개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개수. 아무리 일을 잘하고 꼼꼼하게 한다 해서 개수가 안 나오면 그건 일 못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생산성 전체를 높이면서 디테일하게 잡는 거. 그건 여기에 전처리와 후처리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 평상시에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얼룩을 이제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무조건 주사를 놓고 무조건 무슨 약을 지어주고 하지 않죠? 물어보잖아요. 우리인데 어디 아픕니까? 하듯이 우리도 이 섬유를 볼 때 먼저 얼룩빼기를 하려면 오늘은 얼룩빼기입니다. 세탁이 아니고 먼저 섬유의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섬유가 도대체 뭘까? 동물성일까? 식물성일까? 합성섬유일까? 이 섬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뭐 아니면 면 아니면 뭐 폴리에스테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섬유의 판단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의 안전도 확인 그 작업 전 보이지 않는 곳의 테스트. 자, 보이지 않는 곳의 테스트. 모든 약품은요 메이커에서 만들어 놓을 때 분명히 그 얼룩을 위주로 해서 만든 거지 섬유를 보고 뭐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섬유에 똑같은 얼룩이라도 모직에 묻을 수도 있고 면에 묻을 수도 있고 실크에 묻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얼룩이라도. 그러면 그거는 메이커에서 약품 메이커에서 이 얼룩에는 이 약품이 빠진다고 만들어 놓은 약품은 그 얼룩에 대한 겁니다. 얼룩에 대한 처방. 섬유에 대한 처방이 아닙니다. 맞죠? 어떤 섬유 묻을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약품이 분명히 이 볼펜이 진다 그랬어. 이 볼펜 잘 지는 약이다. 그럼 그 볼펜 잘 지는 약을 묻은 섬유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 떼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면이나 모나 실크에 볼펜이 묻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볼펜 킬러를 썼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스테이트가 섞여 있는 원단이에요. 모르고 볼펜 킬러를 썼다. 얼룩도 빼기 전에 섬유가 먼저 상합니다. 섬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섬유에. 항상 좀 신중하게 얼룩 빼기는 덤벙덤벙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되게 제가 보면 먼저 한번 탁 이거 뿌려보고 앉으면 또 다른 약품 뿌리고 자꾸 약품 위에다 약품을 계속 씁니다. 이거 써보고 안 되면 또 저거 써보고 저거 써도 안 되면 또 이거 써보고 여러 가지 약품을 자꾸 써봅니다. 여러 가지 약품을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약품과 약품은 화학 성질의 약품입니다. 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얼룩을 빼지도 못하고 그 얼룩을 더 견고하게 고착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함부로 이것저것 쓰지 마시라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물도 함부로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일이 묻었는데 그 위에다 물 뿌려보세요. 그 물 세탁하는 거랑 똑같이 고착시키는 거랑 똑같대요. 그럼 먼저 그런 데는 솔벤트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유스텐을 발라가 빼주든지. 약품의 성질, 여러분들이 이제 약품의 성질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약품 성질을 알기보다 제일 먼저 섬유의, 지금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섬유의 판단, 그 다음에 색상 안전도 테스트, 그 다음에 얼룩의
성분 파,